바디빌더 분들 다이어트가 좀 더 쉽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원장님께서는 다이어트가 이렇게 쉽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다이어트가 쉽냐?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여러분 바디빌더 분들 몸매 정말 멋지시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살이 찔 때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즌이냐 아니면 비시즌이냐 요거 차이인데요. 자, 이런 차이가 왜 생겨나는지,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의사이자 바디빌더, 합쳐서 한의빌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자마자 바로 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디빌더 분들이 이제 시즌 때는 굉장히 좀 몸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비시즌 때는 아무래도 조금 좀 살이 찐다든지 몸매가 좀 망가질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나는 걸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보디빌더에게 시즌, 비시즌이 왜 있냐, 이 이유를 보자 하면은 사실 시합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시기와 그로 인한 요요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시험 기간이 있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그렇게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것과 사실 굉장히 유사하다 보시면 됩니다. 발레 동작 중에 발가락 끝으로 서는 동작 있죠. 네. 그 동작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수준입니다. 시즌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식단, 운동, 휴식, 이 세 가지가 사실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식단입니다. 운동이야 보디빌더들은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고, 휴식은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더 쉴 수도 있는 거고 덜 쉴 수도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단입니다. 물론 운동량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겠죠. 뭐 웨이트를 강도를 높인다든가 유산소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가 할 수 있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단입니다. GI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과는 영양 이별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단백질 섭취량도 늘려야 되고, 지방 섭취량은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수분 섭취량도 생각보다 많이 늘려야 하고요. 한마디로 시즌은 그냥 대회가 있을 때 딱 하는 거고, 비시즌은 대회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고, 운동은 뭐 계속 또 열심히 하시겠죠. 운동은 뭐 시즌 비시즌 가리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시지만, 이제 식이요법은 딱 시즌 때만 한다. 왜냐? 힘드니까. 자, 그러면 시즌하고 비시즌 사이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이런 차이를 꼭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왜 둬야 되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시즌기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나쁩니다. 눈으로는 보기 상당히 좋을지 몰라도 병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즌기 몸 상태는 거의 체내에 지방이 없는 수준이나 다름이 없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방이 하는 역할이 별게 없고 없애야 되는 무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은 저희 몸에 있는 기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이나 심장이 꼭 필요하듯이 지방도 적정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이 하는 역할을 이제 보자 하면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성호 호르몬이나 코티솔 호르몬, 이것을 생성하는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 형성을 합니다. 세포의 막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담즙 분비에도 필요하고요.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정도 설명만 들어도 지방이 몸에 없다 하면은 얼마나 건강에 나쁠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발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시즌기는 발가락 끝으로 서 있는 것과 같다. 그 동작이랑 비슷한데, 이제 그 동작을 계속하면 발가락 물이 갈 거고 온 전신에 물이 가겠죠. 진짜 딱 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시즌기로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계속해서 제가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성호르몬 생성도 안 돼서 성욕도 떨어지고, 코티솔 호르몬 생성도 제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욕 관련된 호르몬 계통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서 정말 폭식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험 기간 1년 내내, 뭐 10년 내내 시험 기간인 것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일반인이 볼 때는 이 비시즌 상태가 벌크업 상태랑 크게 차이나 보이진 않거든요, 솔직히. 막 부피도 크고. 자, 그렇다면 이 벌크업의 정확한 정의가 뭐고, 이 비시즌 상태랑 차이는 뭘 거며,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 좀 잘못하다 보면 이제 살크업이라고 살이 좀 커진다고 하는데,
이 벌크업과 살크업의 뭐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저희가 말하는 벌크업이란 것은 일단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운동 강도도 높이고 식사량도 조금 높입니다. 비시즌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합 시간이 아닌 거죠. 시합 기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합 기간이 아닐 때는 오히려 벌크업을 하기 쉬운 시기가 되는 거죠. 벌크업과 살크업, 이제 많은 보디빌더 분들이 사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몸에서 지방 합성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 속도를 높이고요, 근육 합성 속도를 높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근육 분해 속도는 떨어뜨리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생성되고 지방이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음식을 좀 많이 섭취하더라도, 폭식을 하더라도 지방 합성이 워낙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들, 사실 이 사람들은 좀 운동을 열심히 한 일반인들이에요. 사실 호르몬적으로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이제 절대 벌크업을 한답시고 많이 먹지 않아요. 알다시피 이제 폭식은 잉여 칼로리를 만들고 잉여 칼로리는 지방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들, 일반인들은 지방 합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이 나도 이제 저 보디빌더처럼 벌크업 해야지 하고 폭식을 하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살이 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치팅데이. 치팅데이란 개념을 처음 만든 게 저는 이제 바디빌더 분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팅데이 개념이 정확히 뭔지랑, 또 이게 리피딩 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치팅데이랑 이 리피딩 데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이제 치팅데이로 유명한 사진이 이제 드웨인 존슨이 팬케이크를 막 수십 장 쌓아놓고 이렇게 딱 맛있게 이렇게 먹는 이렇게 사진인데, 사실 드웨인 존슨도 약물 복용 많이 합니다. 네, 스스로 오픈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치팅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지키고 있다가 뭐 주말이나 쉬는 날 하루 이틀 정도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이제 먹는 날을 뜻합니다. 목적은 근육에 고갈된 글리코겐을 채우고 이제 다음 주, 새로운 주에 이제 또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크업, 살크업 설명과 이제 좀 유사한 부분인데, 이제 일반인이나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이제 많이 폭식을 하게 돼서 잉여 칼로리가 생기면은 지방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체지방률이 낮은 몸일수록 이렇게 잉여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이제 특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방이 낮아질수록 몸은 지방을 더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가 한번 딱 하루 정도 마음껏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때 몸은 이미 나는 지방을 축적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많이 먹어주면 몸은 지방을 축적하고 싶고 이제 영양분은 충분히 많이 들어왔고, 그러면은 이제 지방 축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죠. 약물 복용이나 이제 주사를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지방 합성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드웨인 존슨이 하는 치팅데이 같은 것은 사실 좀 환상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팅데이랑 리피딩데이는 이제 어감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처럼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팅데이는 말 그대로 이제 치팅이란 단어가 주는 뜻 때문인지 막 마구 먹는다 라는 느낌이 있죠. 사실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근육에 고갈된 글리코겐을 채워 넣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피딩 데이는 조금 더 이렇게 일반인이나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들에게 맞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루에 뭐 막 이제 팬케이크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뭐 고구마 2덩어리 정도 더 먹을 수 있는 정도, 이제 뭐 하루에 100에서 200kcal 정도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근육에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내추럴 보디빌더나 일반인들은 다이어트 하시면서 이제 치팅데이라고 해서 뭐 치킨 드시고 피자 드시고 햄버거 드시고 할 수 없습니다. 고구마 2개 정도 더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치팅데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치팅데이는 조금 더 절제가 좀 덜 되게 이제 좀 와장창 좀 먹는 거고, 리피딩 데이는 정말 고구마 한두 개, 정말 절제해서 좀 더 먹는 거네요. 평상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완전히 절장이 좀 힘드니까 이제 약간 치팅데이식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진짜 딱 정해서 딱 뭐 2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만 뭐 그런 식으로 활용만 해볼 수 있지 않나. 근데 뭐 사실 되도록이면 리피딩 데이 정도로 제한을 해서 좀 더 뭐 자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바디빌더 분들이 왜 시즌하고 비시즌을 나눠서 가져가시는지 이게 차이점이 뭔지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솔직히 바디빌더 분들 다이어트가 좀 더 쉽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샐러드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샐러드 안 먹던 사람이 샐러드만 먹어야지 하면은 힘들어요. 햄버거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뭐 술도 먹어야 되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 샐러드를 자주 먹잖아요. 그럼 자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이 조금 더 빨리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근육량이 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육은 이제 엔진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동차로 보면 이제 기름을 써서 태워 먹는 역할을 하는데 걔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기름을 많이 태울 수 있지 않나. 근데 그러면 혹시 원장님께서는 다이어트가 이렇게 쉽게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다이어트가 쉽냐? 아니요, 저 다이어트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이어트가 그냥 하려면은 쉬워요. 사실은 하려면 쉬운데 이게 누구에게나 어려운 게 먹을 거를 참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인내력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 누구나 어렵다. 저도 솔직히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라면 냄새 맡으시면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힘들다. 힘든 건 누구나 똑같은데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더 약간 지름길처럼 약간 더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건 있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이게 다이어트도 중요한데 어떤 적정 체지방률을 유지해가지고 좀 이렇게 몸의 건강한 정도를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적정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혜빌더님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